교정하다가 턱관절 질환이 오는 경우는 교정 때문에 턱관절 질환이 왔다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턱관절의 질환에 잠재적 리스크가 있던 사람이 평소에는 증상이 발현되고 있지 않다가 교정을 하면서 이제 치아 교합이 바뀌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이 드러나면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하기 전에 무조건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턱관절이 괜찮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조금이라도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교정하면서 턱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사용자님한테 이제 리퍼를 해서 이제 안전한지 교정을 바로 들어가도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턱관절이 안 좋으면은 부정교합이 올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턱관절 질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잘 물리고 잘 씹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좀 잘 안 씹히게 되고 개방교합이라고 이제 앞니가 뜬다든지 그런 부정교합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가 봐도 턱관절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상적인 사람도 턱관절 디스크 같은 거,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는지를 찍어보면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턱관절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턱관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디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보통 그냥 잘 지내다가 언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를 많이 갈았다, 껌이나 여같이 질긴 음식을 많이 씹었다, 충격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정을 하다 보면 치열이 변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른 조금 과도한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교정 전에는 증상이 괜찮았으니까 증상이 없다가 그런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교정 전에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턱관절 질환이 디스크가 정말 제 위치에 있고 건강하다면 교정할 때 문제 생긴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주시면서 제가 생각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고생했던 환자분이신데 처음에 시작할 때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교정하면서 교합이 바뀌면서 턱이 너무 아파서 이 교정을 계속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잠깐 교정을 중단을 하고 턱관절 치료를 하고 다시 교정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턱관절이라는 게 완전히 엑스레이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애초에 증상이 없었으면은 100% 이렇게 스크리닝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교정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턱관절을 보시는 원장님이 같이 협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턱관절 치료를 하다가 틀어지는 것도 턱관절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턱관절에 망가지는 첫 번째는 그 디스크라는 게 빠지는 거예요. 디스크가 빠지면은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턱관절 길이 자체가 좀 짧아지거든요. 그럼 턱관절 길이가 짧아지니까 턱관절의 위치가 변할 수밖에 없고, 턱의 위치가 변하면 당연히 물리는 게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개방교합이라든지 한쪽에 물리던 게 뜨는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잠깐만요. 다시. 네. 이제 턱관절이 그렇게 녹으면은 한쪽이 뜬다든지 개방교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개방교합이 생겨도 환자는 항상 원래 물던 대로 물려 그러거든요. 턱관절이 짧아지고 녹아서 턱은 뒤로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 물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던 위치로 이렇게 내밀어서 물고 있어요. 턱을 이렇게 내밀어서 물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편안한 위치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든지 나쁜 습관을 없애주면 짧아진 대로 턱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 장치 치료하고 개방교합이 생겼다, 비대칭이 생겼다 그러는 경우가, 장치 치료의 잘못보다는 뼈가 이미 녹아서 비대칭이나 개방교합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원래대로 물고 있다가 장치 치료하면서 나쁜 습관과 근육의 긴장이 없어지면서 없었던 그런 개방교합이나 비대칭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턱관절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봐서 이분은 턱관절 치료를 했는데 부정교합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교정을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턱은 편해졌는데 교합이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한해서는 턱관절 치료 후에 턱이 안정된 위치로 가면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위치를 봤을 때 턱관절 치료를 하더라도 크게 교합에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냥 턱관절 치료로만 끝날 수 있고, 턱관절 치료는 하다 보면은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턱관절 치료 후에 교정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괜찮을지를 확인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긴 합니다. 답변이 되고 있나요? 상관이 있죠. 이게 다 모든 치료가, 턱관절 치료나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나야지 턱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로 갔다고 저희 판단을 하거든요. 비대칭이 있으면 아까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편법까지는 아니지만 비대칭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안면 윤곽이라고 하죠. 여기 조금 잘라내고 여기에 살짝 필러 넣어서, 뼈는 완벽하게 엑스레이 찍었을 때 대칭이 아니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 대칭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뼈를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칭을 만들려면 뼈가 일단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턱관절이나 모든 교정 치료가 끝난 다음에 보톡스를 맞든지 안면 윤곽을 맞든지 필러를 맞는 게 더 낫겠죠. 맞고 나서 또 변하면 다시 또 리터치가 필요하잖아요.